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천상여자입니다. 잠깐 쉬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무율님 그리고 배복주님과 함께입니다. 녹음은 이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인사 다시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율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복주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민우의 이제 SNS 통해서 예고했었듯이 장애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까 초반에 배복준이 얘기했잖아요. 같이 만나면 무율인 저와 만나면 제가 되게 얘기 듣는 걸 좋아하고 질문도 많다고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장애에 가진 주제에 굉장히 얘기할 것들이 되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많은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네. 끝마무리. You're my friend. 제가 You're my friend도 엄청 얘기해줬거든요. 그거 좀 이따 해요. 네. 보는 어떤 드라마 제가 좋아하는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어떤 걸 보는 대가 다른 데가 있어요. 제가 못 보는 거를 김아프의 휠체어장이 나오죠. 조인성. 그거 왜요? 얘기해 주세요. 그냥 해요. 예. 아니, 방송에서 해도 되나? 휠체어가 되게 일단 휠체어가 너무 고급진 거였다. 네. 조인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제로 굉장히 비싼 휠체어를 간지나게 앉아 계시는데 그런 휠체어는 사실 고가거든요. 한 3,400만 원대 수동의 휠체어이고 수동인데 그렇게 비싸요? 예. 그 휠이 되게 좋은 건가? 그분은 한 저보다 더 비쌀 거예요. 휠도 좋지만 모든 게 다 분리되고 얄쌍하던데. 예, 그 몸에 딱 맞춰주고 분리되는구나. 네, 독일의 오토북이라는 아주 좋은 그게 차처럼 휠체어에도 이게 등급이 있어서 비싼 게 최고로 비싼 게 그 독일의 그거래요. 모르셨죠? 네. 한국의 미키 코리아보다 10배는 비쌉니다. 네. 네, 상표가 있어요. 상표가 있는데 그 조인성 님이 타신 거는 그 오토북이라고 독일제로서 굉장히 이제 장애인분들이 많이 타고 싶어하는 좋은 휠체어입니다. 드림 휠체어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에 예전에는 왜 한자형 휠체어만 나왔는데 요즘에 휠체어가 굉장히 이제 소품이 비싸졌다. 요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무율님과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새롭잖아요. 그 들어왔나? 광고? 그런 협찬 받았어. 협찬 받아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소품 이렇게 비싸게 아니면 조인성이 보면 휠체어 연기를 꽤 많이 하잖아요. 휠체어 장애인 연기를 이번 내가 두 번째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그래서 조인성이 갖고 다니는 건가? 아니 왜 이렇게 비싼 소품을 그거는 준비했지? 괜찮아. 그거 사랑이야. 그건 정신장애였나? 그건 정신장애. 조현병이었죠. 조현병. 그게 조현병이었죠. 네. 맞아요. 그게 조현병이었어. 괜찮아 사랑이야도 그렇고 또 뭐죠? 우리 시각장애 나왔던 드라마 조인성 씨가 했던 송혜교 씨가 맞아요. 드라마. 죄송해요. 생각해보면 조인성 씨가 장애 당사자로 나오기도 하고 장애가 있는 그 상대 배우랑 연기하는 일도 하고, 많고 자주 등장을. 인성 씨가 좀 장애 감수성이 높아졌어요. 항상 노희경 씨가 노희경 씨의 드라마에는 장애를 다루죠. 장애인이 꼭 나오잖아요. 나오는 편이죠. 꼭 나옵니다. 장애 아동이 나오건 그래요? 예. 뭐 당사자 지체 장애인이 나오건 아니면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조연으로도 많이 꼭 배치를 하시더라고요. 노희경 작가가 쓰는 드라마에는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뭐 어쨌든 의식적으로 한다는 거네요. 그런 매번 거 나온다는 같습니다. 거는 관심이 이 주제에 있나 보다. 그죠? 그래서 디마프를 할 때는 딴 사람하고는 뭐 배역이 어떻고 뭐 그 사람에 대해 특징 얘기했는데 그때 배복주 씨랑 만나서는 그 휠체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재활이 가능한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나누어서 오늘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네, 이럴 때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로 무율님과 나누는데 오늘 이제 방송 듣는 분들하고도 좀 재미나게 한번 나눠보죠. 네, 그러죠. 예, 뭐 그 사연 하나 먼저 다루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장애인 올림픽이
리우에서 열린다는 걸 뉴스에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올림픽 끝나고, 비장애인 올림픽 끝나고 나면 이어서 하죠. 바로 패럴림픽을 하죠. 그래서 한국 대표 선수를 80명이 넘는 선수들이 출전한다는 것도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80명이 넘는 선수가 국제적으로 기량을 다루는 대회에 나갈 만큼 한국의 장애인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의 무관심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찾아보니 제가 사는 중랑구에만 장애인이 2만 명이 넘는다는데 평소에 길을 다니면서 장애인을 마주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뭔가 생활을 섞여 산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만나기가 쉽지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요즘에는 그렇죠. 좀 많이 보이고 휠체어도 타시면 지하철이나 전동 휠체어 예. 제 생각에 전동 휠체어가 조금 약간 많이 보급되면서 그래도 많이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조금 알아야 되는 거는 한국의 이제 장애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증 나오듯이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요. 한국은 장애인을 등록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주민등록증은 의무적으로 모든 국민이 다 만들지만 장애인 등록은 필요한 사람이 등록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지 복지 서비스를 받으니까 그게 한국에는 한 280만 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니까 출연율이 한 5% 정도 되죠. 출연율이. 근데 등록 안 하신 분도 많이 있고 또 이번에 양평군의 군수한테 한 장애인분이 본인이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 등록을 하려니까 그 우리나라의 15가지 장애 종류에 해당이 안 된다고 장애 등록을 안 해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평 군수를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내서 등록을 한.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한 장애만 그렇죠. 장애 범주가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범주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이제 사건도 있었는데 어쨌든 등록되지 않은 분도 많기 때문에 세계 보건기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전 인구의 10%를 출연율로 보기 때문에 한 500만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 이제 5천만 중에 한 500만 정도는 장애 인구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그게 저기 동성애자 비율하고 비슷하네요. 보통 10분의 1이 10% 정도가 이제 성소수자다 이렇게 많이 보고 나오는데 네. 장애 인구는 특히나 근데 산업화되면서 이제 사고에 의한 장애가 더 많은 후천 중도의 장애를 입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노인이 되면 또 장애를 겪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10%보다 조금 더 넘을 수 있잖아요. 범주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을 자기가 또 깨닫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가 이제 낙인되는 장애인으로 낙인받기 싫으니까 등록을 하기 싫어. 장애인 정체성을 갖기 싫어서. 그렇죠. 자기가 이제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장애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난 장애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불편하지 않아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장애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셔서 근데 지금 많이 등록했죠. 280만, 고 300만까지 한다는 거는 많이 이제 등록이 되고 있고 예전에는 왜 교통사고나 이런 걸 나면 왜 우리 디어 마이 프렌드의 조인성 씨도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장애인분들이 자기 장애를 수용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뭐 5년, 10년 막 이렇게 집에서 안 나오고 두려워서. 근데 지금은 수용이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한 1, 2년 안에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오는 그만큼 사실은 조금 복지 시스템이나 아니면 사회적 인식이 예전보다는 이제는 워낙 늦었으니까 조금은 나아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좀 두려움이 덜해지는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이 특히나 많아요. 장애인 인구가 서울이 많은 이유는 이제 그 중량구에도 여기 2만 명이라 그러는데 뭐 특히 이제 노원구나 강서구 이런 쪽은 한 4만 명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사는데 구별로 그걸 외우고 계세요? 신기하다. 아니, 외우진 않아요. 여러분 틀릴 수 있어. 항상 틀릴 수 있어. 왜냐 사람들이 이사를 다니니까.
늘 틀릴 수 있는데 그 나오기 전에도 공부 좀 하셨죠? 아니 안 했습니다. 평소에 명의상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강서구와 농구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1만 명인 거죠. 네, 그 동네에 더 많은 어떤 특징이 있나 아파트 같아요. 장애인 임대 아파트가 그쪽에 많이 굉장히 지어졌어요? 많고 집값이 좀 싸고 이런 면 때문에 그런데 서울의 장애인 인구가 많은 거는 편의시설이 맞아요. 그죠. 그나마 서울에 좀 서울은 있나요? 혼자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 엘리베이터. 저상버스도 있고 그래, 장애인 오히려 택시도 시골이 있고. 더 힘들구나 지역이.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많이 오십니다. 아. 계속 오십시오. 서울시장님 같아요. 계속 오십시오. 네, 어쨌든 인구가 많이 있는데 조금 뭐랄까 서울이 그래도 많이 다니고 있고 강원도나 뭐 이런 데는 거의 다니질 못하죠.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많이 없고 어쨌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나 보시려면 충분히 또 만나야 싶습니다. 네. 만나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요. 네. 아니 그래서 아까 저기 배복주님이 중간에 장애 수용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예전에 한번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그 장애 수용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완전 꽂힌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뭐 그것에 대해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이 수용을 자기가 스스로를 인정해서 나오는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와닿았고 그래서 제가 배복주님하고 이런 얘기 장애 관한 얘기 제가 막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걸 얘기를 막 이런저런 고민과 내가 느끼는 바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긴장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그것이 수용이 잘 안 되거나 너무 그것이 튕겨져 나온 느낌이거나 방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얘기가 굉장히 얘기를 하는 걸 제 스스로 얘기를 뭐든 할 수 있고 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용이 잘 된 케이스. 좋은 케이스. 아니 약간 장애수용 이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성들 중에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거를 맞아.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고 않는 거. 그리고 약간 명예남성처럼 계속 내가 오히려 맞아요. 남성처럼 굴어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가려고 하는 수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사니까. 약자 정체성 우리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가지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자기 수용이 안 돼서 왜 막 동성애 치료한다는 것에 홀깃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치료받고 그거 혐오하고 심지어 막 뭐 여성이 여성으로의 차별받는 위치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명예 남성으로 남성의 위치처럼 막 차별을 하고 그 막 되게 자기 정체성을 잘 수용하는 게 사실은 차이를 드러내는데도 수월하고 차이가 잘 드러나야지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강의를 듣는데 예. 좋은데요?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까지 하셔야 유료 강의로 네. 들으러 오세요. 네.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수용이 더 안 되거나 어떤 장애에 대한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공포를 사회적으로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좀 폐지된 프로그램이긴 한데 동상이몽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오토바이를 탄 오토바이를 자기 자식이 이제 타는데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김구라가 뭐라 그랬냐면 저렇게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라고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듣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랬더니 옆에서 서장훈이 다행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했더니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또 막 이제 이러면서 그랬는데 말이 안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그렇죠 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맞장구를 쳐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시청자 항의를 이제 막 했는데 하셨죠 얘기하셨죠. 예, 그랬는데 그게 항의가 되게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당연하죠. 심의에 걸려가지고 그 경고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김구라가 이제 무식하게 할 수 있죠. 근데 PD가 안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안 걸을 정도로 그런 감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도 공감이 된다는 식으로 지금 내보낸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 장애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얼마나 심한가. 이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로 지금 다가오는구나라는 그런 걸 저는 그게 단면이
보여줬다 그렇죠. 생각 들었거든요. 그게 다 그런 거죠. 뭐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내 아이가 장애가 나올까봐 되게 두려워하는 그 공포. 그래서 온갖 검사를 다 하는. 그렇죠. 그 공포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포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들이 되게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를 만나서 장애가 되면 나는 차라리 날 죽여줘 이런 거잖아요. 차라리 나를 낫게 하지 말고 죽여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공포죠. 그러니까 장애는 사실은 공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상태로 걷는 거를 기억을 못 해요.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사실 장애는 저에겐 공포가 아니라 좀 익숙함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살아가는 방식 중에 이렇게 살면 내가 좀 편하겠구나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편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장애가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고 그리고 나름의 방식이 또 있겠죠. 또 예.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재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인데 장애를 너무 무겁거나 어렵거나 혹은 불행하거나 비극적이거나 이런 코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몸으로 읽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다 안 똑같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게요. 다르잖아요. 다른 몸이듯이 장애를 가진 몸도 좀 다른 몸이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괜찮은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불행의 이유는 장애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되게 이제 비장애인 중심으로 세팅된 사회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도 살 수 있는 사회적 세팅을 만들면 그렇게 불행하지 않고 그렇게 낙태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이제 낙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유가 이 아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는 세팅만 잘 해놓으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하세요. 네. 그게 사람들이 뭔가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뭔가의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쓰는 거 이런 거 뭐 어떤 행동하는 게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성소수자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장애를 가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막 걱정하게 되고 고민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질문을 누군가 얘기하는데 말할 때 일상 용어 중에 우리에게는 뭔가의 장애가 있어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일상에서의 뭔가 장애가 있어 이런 말을 쓰는데 장애물이 있다, 뭐 이런 장애물이 있다 할 때 장애물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단어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써는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되게 그분이 이제 또 막 이렇게 의협심 정의감 이런 불타는 분이 막 질문하는 거였으니까 그것까지 안 쓰면 뭘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 복주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복주님에게. 그랬더니 배복주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때 써도 돼. 아니 써도 되죠. 써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그 의미가 되게 부정적이고 그 내가 쓰는 언어가 굉장히 그러니까 내 장애물이 있다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의 내용이 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장애를 되게 부정적인 언어로 많이 쓰는데 사실 부정적인 언어로 안 쓸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고 그리고 내용이 부정적인 게 중요한 거지 맞죠.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쓸 말이 없어요. 이제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정치적 민감성 맞아요. 이런 거 네. 막 정치적 올바름으로 오늘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니면 다 풀어 쓰거나 거의 아무 말 못하고. 아주 다 풀어 써야 되는데 저는 쓰길 바라고 쓰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대해서 서로 저는 용어를 쓰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써가지고 계속 써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 그러면 얘는 이런 언어를 불편해하는구나. 그럼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불편해하는 것이 그 친구한테 중요한 이슈이면 내가 존중해주면 되는데 근데 그 친구도 편견에 잡혀갖고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예. 또 같이 토론해야죠. 저는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언어를 뭐 이렇게 긴장감 있게 쓰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못 쓴다 안 쓴다. 장애인 앞에서 장애라는 말 쓰는 거 안 된다. 아니면 장애를 부정적으로 쓰는 언어를 써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내용이 뭔지를 소통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강의하는 거 같아요. 네, 어쨌든 예. 써도 돼요. 예. 여러분 쓰세요. 쓰시는데 잘 얘기하면서 상대방과 호흡하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쉽진 않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아까 말씀하셨는데 10% 정도가 성소수자인데 내가 알고 있는 성소수자가 없을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가 나한테 솔직하지 않은 거다. 솔직하지 않은 거다. 왜냐하면 안전함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 주변에 분명히 있다. 예. 분명히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애인이 있는데 자기가 잘 알지 못하거나 못 본 거는 분명히 그 사회에서 뭔가 안정감이나 망도 없는 거고 시선의 문제도 아주 남아 있는 것 같고.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그 예를 들면 임신을 했을 때 어떤 두려움이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갈까봐 그 걱정도 있지만 저는 본인 걱정을 엄청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의 지금 엄마한테 맡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시스템이 정말 안 돼 있으니까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인생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 탓을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저는 이제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이 아까 이제 낙태 문제를 얘기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게 주수로 사실은 이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이게 뭐 장애 검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주 이내는 이제 그 허용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그런 것 같고 장애와 관련해서도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확보되느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기반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장애를 다른 몸으로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렇죠. 환경에 놓여 있는 거는 사실인 것 현재 같아요. 상황은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냥 우리가 또 너무 또 진지해질까 봐 저상버스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거 제가 그 뭐죠? 늘 가끔 한 번씩 얘기하지만 외국에 잠깐 나간 적이 있는 얘기해가지고 지금 10년 계속 울어먹는데 그때 아니 정말 길거리에 휠체어 장애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캐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버스가 우리는 저상 버스 있고 그냥 버스 있고 이렇잖아요. 거기는 그냥 모든 버스가 다 저상 버스. 100%. 그걸 캐나다에 있는 닐링 버스라고 무릎 꿇는 버스라는 그 저상 버스를 벤치마킹해서 한국에서 만들었을 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근데 의외로 또 저상 버스를 가 있는데 저상 버스를 탄 장애인, 그러니까 휠체어 장애인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지하철을 지하철을 주로 타고, 그죠? 그게 진짜 이게 또 되게 재밌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도 잠깐 외국에 나갔어요. 저도 외국에 가면 이제 휠체어 타고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할 때, 근데 저는 계속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갔는데 거기는 100% 저상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내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 별로 불편함이 없었던 거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운전기사가 일단 휠체어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같이 타고 있는 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 세 번째는 타는 그 승차했을 때 휠체어 딱 탑승했는 그 자리가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다는 거. 우리나라는 반대. 일단 우리나라는 저상 버스를 운전하시는 의사란다. 버스 기사님들이 사용 다루는 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저상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휠체어를 보면 다 같이 그 안에서 공모해요. 지나가라고. 그래서 다 바쁘니까 너무 바빠서. 그래서 일단은 지나가기도 하고 못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휠체어 아마 저상버스 탑승 안 해보셨죠? 다 휠체어 타고 해보면 체인을 10개는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번거롭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서 사실은 한국에서
저상버스를 타는 건 낮 시간대 한가칠 때 그럴 때 말고는 사실 여유롭게 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 할머니도조차도 천천히 타는 걸 기다려주지 못하는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그러니까는 휠체어 장애인이 탈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쵸. 정말 어려운 일이겠다. 이런 리프트 내려오고 마치 이걸 짜놓은 것처럼 제가 이게 2005년도에 네. 그 민우에 이제 글을 하나 쓴 게 있었어요. 네. 에피소드 에세이 같은 감동버스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 2005년 제가 딱 그 저상버스가 처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가 봐요. 근데 제가 160버스를 딱 탔는데 강화문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휠체어를 타신 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딱 했는데 사람들이 휠체어를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조금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다들 얌전히 기다리고 거기 장애인석 근처에 있던 애들 여학생 2명이 뒤로 자리를 옮기고 딱 가만히 있는 걸 기다렸어요. 짱해서 되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잖아요. 다들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장애 계신 분을 막 눈길 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게 불안한 거죠. 제대로 오는지. 근데 정말 능수가 있다고 타시려고 그랬더니 또 기사분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뒤로 딱 오더니 딱딱 뭐 자리를 딱 만들더니 뭐 그거 매는 거 안전띠 같은 거 딱딱 매주고 너무나 스무스하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좀 있다가 취객이 탄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장애인이네. 휠체어 왔네. 그래서 뭐야 저기 교통사고 당했어? 재활 불가능하대. 막 이렇게 반말 찍찍거리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막 엉덩이가 일어났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전에 이 분이 반대 방향을 잘못 탔다는 걸 기사님이 캐치를 하신 거예요. 미아리를 가야 되는데 강화문 쪽을 버스를 타신 거예요. 누가요? 그 취객이요? 휠체어 타신 분이. 그래서 기사분이 어디 가서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그 서대문 가서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듣다 보지 못해가지고 종로 1가에서 그냥 아 저기 손님 이번에 내리셔서 그냥 건너편에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차를 세워버린 거예요. 기사분이. 그 원양이 취객이 하던 얘기를 듣다 못해서 기사분이 그 순간을 중단시킨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내리는 과정도 다 사람들이 지켜봐줬어요. 근데 이게 왜 감동버스냐면 그러고 나니 그 취객이 또 다른 여학생 있잖아요. 아까 그 자리 옮긴 그 여학생한테 아이고 막 반말 찍찍하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꾸 다른 손님에게 반말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 기사분이. 그랬더니 뭐 어때요? 그냥 뭐 학생들인데 딸 같잖아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손님 딸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런 손님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 훌륭하다. 제가 그 글에다가 민병길 씨예요. 내리면서 제가 너무 그 기사분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걸 다 써가지고 칭찬합시다. 서울시청에 사이트에 올렸거든요. 네. 그때 2005년도였고요. 네. 민병길 씨 서울 74에 6756 버스를 160번 버스를 모셨던 민병길 기사님 정말 지금도 10년 지나 지금 안 하실 수 있지만 아까 10년 전 민원 얘기했는데 다시 10년 전 저 칭찬 사건 진짜 좋네요. 예, 임병길님. 예, 그때 막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정말 훌륭하시긴 하네요. 예, 되게 그런 훌륭하셨어요. 기사님. 근데 그런 분이 예. 대부분이야 되거든요. 예, 맞아요. 이분이 대부분 이게 감동을 받을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받아들였는데 그쵸. 그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분이 대부분이면 사실은 많이 탑승도 하고 많이 와. 그리고 사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좀 여유 맞아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지켜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 대한민국 서울 사람들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 그래서 짜증이 막 오는 거예요. 이거 안 타면 금방 가는데. 근데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런 감동 버스가 아니고 일상 버스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일상적으로. 네. 그럼 또 사연 또 하나 한번 해볼게요. 저는 고3 여학생입니다. 저는 선천적인 문제로 왼쪽 귀에 청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 오른쪽 귀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쪽 귀만 안 들리는 건 장애인으로 판정되지도 않고 사실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저 스스로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가로 열고 안 들리는 쪽에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난 적도 있어요. 가로 닫고. 막상 주변 사람들은 그게 대수야? 별로 안 불편하잖아 라는 반응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배려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불편하다는데 그걸 대수냐고 하면서 무시할 건 없잖아요. 그러게요. 사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치는 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왕따를 심하게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 장애라고 병신이라고 가끔 애들이 하는 말을 못 들으면 제게 너 귀머거리인 거 티네? 병신인 게 자랑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어요. 지금은 왕따를 당하지는 않지만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에게 여전히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가끔 애들끼리 서로 장난친답시고 욕을 할 때 너 귀먹었냐? 혹은 이 병신아 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기도 해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소한 비하의 발언에 상처받을 걸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이 드네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해주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고3 학생이 듣고 있다니 일단 네, 좋군요. 예. 훌륭하십니다. 네. 예.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저는 일단 보면, 특히 뭐, 이렇게 페북에서 이제 소위 이제 진보 혹은 페미니스트인 그런 이제 페북의 어떤 글에 밑에 댓글에도 이제 서로가 공격을 하면서 병신아 이런 욕을 막 쓰는 경우를 전 자주 봤어요. 저도. 저는 팟캐스트 듣는 제가 질의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 나와 있는 패널분이 네.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그럴 수 있는데 다른 말은 그냥 뭐 친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병신아라는 단어가 맨날 정말 많이 쓰지 않아요? 아니 그게 정말 너무 계속 일상적으로 걸려요. 그래서 예, 그건 한번 아니 댓글 무슨 해학도 아니고 지금 왜 그런 저는 너무너무 그 단어가 불편한데 예. 이건 비하 발언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우리 왜 장애 비하 발언 되게 많잖아요. 네. 우리가 미친년, 뭐 미친놈 이랬을 때 이게 정신장애를 이렇게 비하하는 비하 발언이고 뭐 바보 이러면 뭐 좀 약간 지적에 장애가 있는 인지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이고 또라이 이러면 뭐 자폐 자폐가 또라이 그러니까 약간 자폐기 있다 이러면서 또라이 같다 이런 게 자폐성 장애를 또 비하하는 언어이고 되게 많은데 계속 병신 이러면 이제 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병신이라고 하거나 혹은 장애 전체를 통칭해서 병신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은 귀머거리 장님 뭐 많죠. 그런 단어 있는데 저는 이 미친놈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저기 다른 미친놈 말고 또 아까 뭐 말씀하셨죠? 또라이 이런 거는 그냥 일상적 바보 이런 건 근데 병신하고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병신은 약간 이제 장애 전체를 좀 통칭하는 어떤 비하 언어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이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장애가 잘 표가 안 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처럼 완전히 다리가 저는 모습이 보이거나 휠체어를 탔거나 뭐 이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예 드러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약간 긴장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장애가 잘 드러나지 않는 장애들이 꽤 있어요. 이를테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도 신체에 장애가 없으니까 장애가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한쪽 귀가 두 쪽 다 하면은 또 구화를 하거나 수화를 하니까 표가 나는데 한쪽 귀만 들리니까 또 이게 일상에서는 또 장애가 그렇죠.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그런 농담해요. 장애도 아닌 것이 비장애인도 아닌 것이 준장애인인가? 준장애. 그런 저희들끼리 막 약간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비장애인 커뮤니티에도 완전히 이렇게 속하지 못하고 장애 커뮤니티에도 잘 속하지 못하는 경계에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아까 말한 그 장애 수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분들이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사실 비장애인 커뮤니티 안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애가 경계에 있는 경우에 그러면 비장애인 커뮤니티 안에 속해 있을 때 사실 자기의 조금의 불편함을 설명을 했을 때 그게 주변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곧바로 이제 야 너 장애인 티내지 마 이런 식의 그게 어쩌면 이 말이 야 병신아 장애인 티내지 마 너 장애인 거 티내니 막 이런 말이 실제로는 너는 우리 커뮤니티 안에 있으니까 그냥 넌 병신이 아니야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친구의 장애가 굉장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장애가 있는 몸 자체가 병신이라는 걸로 비하하는 발언일 수도 있고 되게 메시지가 되게 다양할 수 있으니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 언어는 내가 불편하니까 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한테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이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얘기해주고 저도 사실 병신이란 말은 굉장히 불편한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은 많이 쓰는데 병신 아니야? 이런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그게 총체적으로 뭔가 무능력하고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할 수 없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고장나 있는 느낌. 맞아. 고장나서 음. 우리랑 같이 뭘 할 수 없는 그런 계급을 붙여준 이름이 바로 병신이란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은 좀 저도 되게 불편한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말 많이 써요 이런 말을. 그러니까 정말 거의 입에 일상용으로. 붙이듯이 쓴 경우가 많고요. 뭐몇 가지 욕은 계속 이렇게 막 하잖아요. 하는데 이 병신이란 말을 저는 개새끼는 들을만한데 오히려 병신이란 말이 더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 집회 것 같은 거 같아요. 하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장애인 집회 하는데 왜 연대 발언 하는데 장애인 앉아 있는데 장애인들 다 앉아갖고 막 투쟁 이러고 집회하고 있는데 왜 어느 또 다른 연대 쪽에서 와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병신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청와대에 앉아 있는 누구가 뭡니다. 병신입니다. 웬일? 뭐 하자고 연대 발언 하러 와가지고 우리의 장애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이 앉아가지고 우린 장애인이라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상한 저기에 정말 정치를 잘못한 사람한테는 또 병신을 병신을 붙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어쩌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뭡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지나친 어떤 연대감으로 오긴 했는데 그 연대 너무 지나쳐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런 예를 드는 게 바로 지나치게 뭔가 우리 커뮤니티에 함께 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듣는 사람에게는 뭐 이런 말해요. 네가 왜 병신이라고 말할 때 듣는 병신도 좀 생각해봐라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조금 지근한 관계에서는 얘기를 좀 편하게 하는데 이 여기 아직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좀 편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데 팁을 주자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얘기해주면 내 마음도 얘기해줄게. 그래서 조금 얘기 되게 뭔가 서정적이다. 그냥 서정적이고 싶어요. 아니 왜냐면 이 자꾸 이런 걸 참고 있으면 속병되니까 나 상처받았어 이거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좀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들은 얘기가 되게 불편한데 너 왜 그렇게 말했어? 얘기해봐. 말은 차분차분한데 되게 따지는.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 안 그러면 속에 뭐 마음에 병생겨요. 병생. 이렇게 남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제가 어디 무슨 뭐에서 봤지? 그러니까 주로 반말을 그러니까 이 나이와 상관없이 맞아요. 공감 책에서 봤겠죠. 공감적에서 아니 제가 또 회원인 걸 아니 그래서 이 반말을 하는 거 아이를 대하듯이들 예, 그렇죠. 예. 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은 것 아까 같아요. 그 취객처럼 그냥 어. 대놓고 자기가 뭐 언제 봤다고 그랬어? 뭐 저랬어? 막 반말을 직접 까고 막. 그러니까요. 그 반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자기가 반말을 해도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예.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나 나이랑 장애가 장애. 있거나 장애가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 보면 무조건 몸적으로 자기가 우월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으로서 자기가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월하기 때문에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도 되고 아니면 무시해도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거나 혹은 또 이주인들한테도 그래요. 맞아요. 못 알아들을까 반말하고 그러니까 이주인들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내가 반말해도 될 만한 카테고리를 어떤 사람이 가지는 거는 그 이주민 사람이 보면 딱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남아 쪽 이주민이라든가 흑인 쪽 이주민한테는 반말을 하고 절대 백인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할까 봐 막 무서워가지고 피하잖아요. 오히려 피하고 주눅 들고 누가 그러잖아요. 이주 쪽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의 이주인은
백인은 빼고 백인은 두 가지가 있죠. 백인은 글로벌. 범죄 안 들어가. 예. 백인은 글로벌 시대에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이고 우리 한국에서 이주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노동자거나 결혼 이주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 반말은 사회적 위치와 굉장히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거나 한국인이 아니거나 이게 특히 이주를 해서 노동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동냥하거나 노숙하거나 이런 아주 허드렛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룹에도 쉽게 반말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식당에서 이제 식당에 이모, 차림사한테 어머, 이렇게 막 반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 이 갖다 줘 이런 거. 그러니까 뒤를 빼더라고요. 이렇게 예. 언니를 말을 짧게 짧게 하죠. 짧게 예.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맥락에서 맥락에서 장애인도 쉽게 반말할 수 있는 대상인 거죠. 나에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연 중에도 그런 게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장애하니까 떠오르는 일이 있네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친구 2명이랑 지하철을 타고 어디 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내리기 전에 저한테 10,000원을 내미는 거예요. 흐뭇한 미소와 함께 대낮이었고 술도 안 먹은 것 같았어요. 거절하는데도 에이 그냥 받으라며 좋아 보여서 그런다. 뿌듯하신 거죠, 그분이. 비장애인인데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제가 착해서 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맙소사.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지하철 문 닫히기 직전에 문틈으로 돈을 던져 넣어서 돌려주는데 성공했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들과 함께 그를 욕하며 어이없어했다. 웬일이니? 뭐 이런 일 많은데. 이런 일 많아요? 돈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뭐도 주죠? 뭐 어떤 사람은 옷도 줘요. 이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선의로운 마음이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놈의 배려.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배려라는 언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에 저도 속해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명확한 위치성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배려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너무 명확하게 갈려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가진 자들이 배려하고 없는 자들은 배려 받아야 되고 근데 그 가진 자들이 배려 안 하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배려라는 언어보다는 좀 다른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의로운 마음을 꼭 옷이나 돈 이렇게 뭐 과자 음료수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주면서 내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좀 이런 민우회나 장여성 공감 이런데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면서 이런 활동을 지지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막 일상적으로 막 내 이거는 뭐냐면요. 나의 선의로운 마음을 표현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거거든요. 내가 착하다. 나는 되게 스스로 막 증명해서 스스로 막 뿌듯해지고 싶고 막. 그렇지. 직접 전달하고 싶은 마음.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는 걸 그러면서 나는 되게 보람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보람을 당사자가 본인이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돈만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 사람 입장도 생각해 보면 기분이 욕했대잖아요. 어이없어 했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의 어떤 그런 거야. 일주일 내내 이제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 교회 가서 헌금하면서 기도하고 나와서 난 참 좋은 사람 됐다. 이런 것하고 비슷한 이런 선행을 실천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실제로 저는 동정이라는 언어가 더 맞다. 동정이죠. 배려라기보다는 동정의 언어가 맞다라고. 본인의 만족을 위해. 기분이 나쁜 이유가 그거잖아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요구할 때는 아니죠. 그래. 요구하는 일이 저희가 좀 기부하라고. 요구할 때 좀 기부 좀 하고 이럴 땐 안 하면서 여러분 잘합시다 우리. 네. 그럼 민우애랑 공감해 내는 걸로. 예. 만원은 민우와 공감해 후원하는 걸로. 네. 굳이 내고 싶으면 5,000원씩 나눠. 한 좀 더 써요 10,000원. 그죠? 그럴까? 예. 10,000원씩. 제 7,000원 주우신 분도 민우애로 기부해 주세요. 10%이라도 어떻게 기부를. 네. 예. 또 사연 하나 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제가 종종 보는 장애 남성이 있는데요. 볼 때마다 이상한 걸 목격해요. 꼭 젊은 비장애 여성한테 부축해 달라고 하거나 뭘 부탁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만지곤 하는 거예요. 누군가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뭐라고 하면 왜 장애인 차별하는 식으로 큰 소리를 내고요. 젠더 문제는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나올 얘기가 나왔죠. 누군가가 굉장히 막 열심히 떠오르는데. 맞아요. 같은 사람? 네.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네.
성추행이고요. 반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이기 때문에 당연시 이렇게 수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불편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랑 뭔가 이게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요청하는 거는 사실은 티가 나죠. 티가 나요. 네, 확 네, 나요. 네, 그리고 사실은 부탁을 요청하지 않아도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알면은 누구나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탁을 요청할 때 사실 몸을 밀착시키거나 이런 거는 이를테면 이분이 시각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이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남성이다 이러면 시각장애인 분들 보행 보조하는 거는 밀착하지 않습니다. 되게 이제 팔꿈치만 내주시면 돼요. 시각장애인 보행 보조할 때는 팔꿈치를 잡고 한보 앞에서 걸어가시면 되거든요. 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지체장애인이다. 지체장애라고 했을 때 부축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넘어졌거나 아니면 자기 보장구가 뭐 고장이 났거나 이런 상황 아니고는 이런 일은 잘 없어요. 대부분 자기 몸에 맞는 보장구를 이용해서 본인이 다 길을 다니고 오히려 반대로 장애인분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물어보지 않는데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뭐또 젊은 여성이 이제 그런 특히 여성들이 이제 그럴 때 할 때 와서 막 오히려 몸을 밀착시켜 가지고 남성 원하지 않는데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많은 깨어 있는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은요.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과도하게 오바해서 도움을 하는 건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할 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싫다. 나는 싫다. 아니면 붙이지 말아라 이런 거. 그리고 내가 널 도와주는 거지. 너한테 성추행 당하려고 이런 건 아니다. 기분 나쁘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그랬는데 그때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마 좀 논란이 될 것 같긴 해요. 왜요? 밀착했는데. 그렇게 그렇죠.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때문에 난리를 난리를 날 것 같습니다. 성추행을 성추행으로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홍길동인가요? 예, 우리가 비슷한 거는 비슷한 거 제가 이제 페북을 하잖아요. 페북 친구 신청을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뭐 사진만 보이면 그냥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신원이 불확실하지만 않으면 친구 신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충 이제 수락을 하는데 어떤 분 친구 신청은 남성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가 보다 이거 이제 저랑 동일한 친구가 이게 명단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때 두 분 정도가 이제 저랑 동일한 분이어서 뭐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인가 보다 하는데 글이 몇 개 이렇게 올라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장애인 여성을 만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글이었던 거 한 두 줄 정도 뭐 연락 뭐 해주십시오. 이러 가지고 수락하기가 이분이 지금 그래서 이런 연애하고 싶구나. 예. 그래가지고. 참. 뭐 근데 페북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지 왜 그랬을까요? 왜 장애인이었어요? 요즘 왜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장애인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분 그 남성이 비장애인은 감히 건접할 수 없고 비장애 여성은 장애 여성이라도 어떻게 해볼까 이런 건가? 아니면 이제 뭐 동질감이나 공감대가 자기 형성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많은 분들이 장애인 그러니까 논리가 이런 거죠. 뭐 나는 장애가 있어서 연애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니까 애도 없고 나는 어떻게 이러다 죽어버릴까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하면요 이런 거죠. 뭐. 장애인도 성적인 권리가 있고 연애하고 싶고 섹스하고 싶고 뭐 이런 거 다 알겠는데 근데 이게 유독 이 얘기를 하는 화자가 누구냐. 그렇죠. 네. 꼭 장애를 가진 남성분들이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장애 여성분들은 페북에 감히 장애 남성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거든요. 사실 이게 바로 장애 남성이 가지는 젠더 권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많은 장애인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나면 항상 얼굴 크게 들이밀고 연애하고 싶어요, 섹스하고 싶어요 이렇게 외치는 많은 장애인 분들 중에 젠더를 구분해 보면 누굴까요? 장애 남성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섹스는
이분들의 전제가 뭐냐면요. 장애 남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전제가 비장애인들은 정말 격렬하게 매일매일 섹스한다는 전제를 쉬지 않고 섹스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매일매일 섹스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그런 피해의식.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누리는데 장애가 있는 나는 못 누린다. 그러니까 나도 누리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장애인들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이런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연애나 섹스나 이런 문제가 평등해지지 못한다. 계속 낮은 위치에서 있으니까 누구도 그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거나 이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교 대상이 그 비장애인 남성으로 계속 하면 사실 그런 경쟁력 떨어지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경쟁력이 떨어지. 그러니까 장애 남성들이 하는 방법은요 직업을 잘 가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돈이 많이 벌면 나 여자들이 온다. 아니 근데 이거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남자들은 그렇게 섹스를 못해서 생 난리지. 여자 타령을 그렇게 하고, 네. 아 진짜 왜 그럴까요? 격렬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 갔을 때 그 독일의 장애 여성하고 남성이 섹슈얼리티 관련해서 뭐 토론하는 뭐 내용을 들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는 독일의 장애 남성은 섹스를 안 하는 것보다 나쁜 섹스라도 하고 싶다. 독일의 장애 여성 그룹은 나쁜 섹스를 할 바야 섹스하지 않겠다. 이게 장애와 비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젠더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독일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애 남성은 섹스 안 하는 것보다 나쁜 섹스라도 하고 싶다. 그게 나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왜 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권리라고 말하기엔 좀 사실 섹스할 권리가 나한테 있으면 누군가 섹스 해줘야 되잖아요. 의문 누가 지냐고 국가가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권리라는 말을 했을 때는 사실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권리를 그럼 누가 보장해줘야 되나? 그래서 말하는 게 뭐 성 서비스를 해달라, 성 바우처를 해달라, 뭐 성 활동 보조인 해달라, 성 자원보수 해달라 막 이런. 그만 얘기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성매매 얘기하면은 비장애 남성들이 꼭 장애 남성들을 얘기를 위하여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해요. 서로 막 위해주네. 네, 그냥 서로 위해주는 네. 젠더, 남성 권력은 굉장히 쫀쫀합니다. 우리도 이러면 안 되죠. 네. 우리도 쫀쫀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혹시 또 뭐 저는 이제 그런 경험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마을버스를 탔다가 제 옆자리에 한 남성분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저보다 먼저 내리시는 건 것 같았어요. 저 배를 누르시고 이렇게 제 앞을 이렇게 지나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잡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잡이를 잡는데 손잡이를 딱 잡는 걸 제 앞에 내 손잡이 이렇게 잡았으니까 잡는 거 보니까 손가락 6개 육손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손잡이를 잡는데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이게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육손이라는 게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작은 행동에도. 아니었으면 눈에 안 보였을 텐데 그게 뭔가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 순간 정말 너무나 많은 게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기까지 그리고 이 잠깐 동안에 자기가 이걸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마음까지가 너무나 보이니까 상처받은 세월이 굉장히 길었나 보다. 굉장히 힘들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가락 하나 더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능력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5개보다 6개면 더 많으면 더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5개인데 하나를 뭐 예를 들면 중지손을 자른다고 이러면 불편함이 뭐 그 불편함도 이제 우리가 구성된 거긴 하지만 6개인 거 그러니까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다른 모습이라. 다른 모습이라는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일생 동안 그 손가락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다니라는 게 참 늘 주머니에 손 넣고. 예, 맞아요. 주머니에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해서 일어난 다음 바로 주머니에 손 넣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 손 넣고 장갑 끼고. 그래서 참 왜 이래야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은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도 그냥 다른 몸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제 엑스맨이 좀 생각이 나면서 영화? 예, 엑스맨은 굉장히 다른 이제 그 초능력을 가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초능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죠. 예. 그건 알고 보면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사회가 이제 만약에 뭐 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날 수가 있어요. 나는 못 날아.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더 많이 하는 건 초능력이고 다른 사람이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어떤 것이 생기면 그거는 장애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그러니까 결국 비율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몽고 사람들은 눈이 다 2.0이래잖아요. 굉장히 멀리 볼 수 있대요. 예. 굉장히 멀리 볼 수 있는데 거기 가면 나는 예를 들면 0.5야. 장애인이죠. 장애죠. 장애죠. 왜냐면 그 사회는 2.0이 그니 보편이니까. 중심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애라는 거 하고 그래서 부족하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구성되는 그냥 사회마다 구성되는 이런 거고 어떤 조건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렇죠. 범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범주를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장애 정의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의료적으로. 그러니까 기능의 손상 정도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지금 호주에서 호주는 한국보다 인구가 굉장히 적거든요. 적은데도 장애 인구는 우리나라의 5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인정 범위가 훨씬 넓다는 거네요. 그렇죠. 장애 범주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호주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덜 부정적이다는 것이 왜냐하면 장애가 그쵸. 자기 문제로 될 수 있다 살아가면서 이런 건데 그래서 호주가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개인별 복지 제도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장애 등급막 매겨가지고 장애가 제가 2등급이거든요. 제 몸은 2등급이에요. 우리나라는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네, 높을수록 좋은 거죠. 중증이에요. 혜택이 많아요. 1등급, 2등급부터 6등급까지 우리나라는 등급이 나눠져 있어갖고 등급별로 너는 2등급이니까 이거 할 수 있고 너는 1등급은 요거 할 수 있고 뭐 사실 4등급부터는 할 게 없습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국가가 짜놓은 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에요. 한국은 예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이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계획을 세서 국가가 그걸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사자 입장에서 필요한 걸 많이 세팅하는데 한국도 이제 잠깐 방송에 나온 김에 한국도 그래서 아마 이제 장애인 운동계에서 하려는 게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법은 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죠. 근데 장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런 개인별로 복지 서비스를 하는 그리고 장애의 정의나 범주 등급을 다 없애는 등급제 폐지 등급제 폐지와 이제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법을 이제 하반기에 장애인 단체들이 아마 많이 이제 국회에 발의를 요청하고 할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 선출만 네, 국민 여러분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되어서 장애 범주도 많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사고 앞에서 두렵기 장애를 공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에게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안전한 나라 이상은 좀 안전하다는 말 싫어하니까 그래도 좀 편한 나라 살기에 내가 좀 편한 나라를 만드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이런 관심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갈수록 그게 위험도가 높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안 일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일어났다고 해서 막 이 엄청나게 인생이 막 힘들어지거나 뭐 어려워지거나 내가 비극이 되거나 이렇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 모두가 약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장애에 관련돼서 좀 더 넓게 뭐 복지 뭐 혜택이라든가 혜택이란 말이 좀 그러네요. 서비스 그러니까 시스템 아니면 보장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이거 제가 그래서 등급제 폐지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였고 저는 이제 등급제 폐지 그거를 많이 봤는데 강화문역에 가면 그래서 그게 주요한 지금 이제 사항이라는 거를 이제
뭐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등급이면 딱 그 등급에 맞는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것들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 그럼 내가 이게 필요해도 이 등급이면 못하죠. 못 받는 이런 상황인 것이군요. 이러면 장애인 콜택시는 1등급, 2등급만 탈 수 있어요. 근데 3등급은 못 타요. 근데 근데 뭐 타도 되고 안 타도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등급으로. 근데 상급이라도 휠체어 타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예. 그리고 필요할 때가 있겠죠. 예. 예. 그리고 뭐 장애인 활동 보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도 등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연금도 그리고 모든 제도가 등급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기도 아니고 이렇게 뭐 장애인이 무슨 뭐 육고기도 아니고 이렇게 등급 매겨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좀 인권적인 문제 접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등급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일본이 있었는데 일본 거 따라 뺏겨가지고 했는데 뭐 많은 게 그렇죠. 일본이 싹 그냥 또 개정을 하셔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본 따라했는데 일본이 없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을 이제 육고기처럼 등급화되어 있는데 좀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등급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죠? 인간의 개인의 등급만 개인의 손상으로 등급 매기지 말고 사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2.0인 몽고에 가면 우리가 장애를 느끼듯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시는 거 있잖아요. 뚱뚱한 여성들이 장애를 느끼잖아요. 한국에서 안 그래요? 아니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 아마 제 생각에 이렇게 미국에 굉장히 뭐죠 이렇게 몸이 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가 뭐 체질도 다르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뭐 버스나 이런 거 탈 때 자리를 두 거의 개를 되니까.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불편함들이 여기 와서 느껴지는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는 사회 문화와 너무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몸의 어떤 기능 손상만 갖고 따질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장애 정의가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구태의한 거죠. 사회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요. 네. 아까 그 시선 막 얘기하다 중간에 또 얘기 나는 게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불구가 되느니 뭐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전에 갑자기 또 성폭력 얘기가 강간을 경험했을 때 몸에 대한 침범이 있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저렇게 그걸 경험하고 나니 살아나는 그래서 자살 잘했다 막 이런 기사 예전에 나기도 했잖아요. 누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바뀌었죠. 지금 이제 좀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예. 그래서 좋은 것들이. 저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장애를 보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아직 과정이죠. 그러니까 난 좀 약간 뭐랄까요? 아니야 정말. 아니 그러니까 약간 나는 늘 엑스맨 같은. 아니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몸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몸으로 능력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게 약간 상상력이 다른 방식, 그러니까 이 사고가 다른 방식으로 굴러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죠? 예,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책이나 뭐 이런 데서 장애가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왜 우리나라가 통합교육 하잖아요. 그래서 왜 특수반 같은데 애들이 지적장애인 친구들이나 뭐 장애 친구들이 특수반에 다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과연 통합교육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 이제 장애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본반에 이제 같은 반에 있는 클래스에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이제 일로 넘어가잖아요. 애들이 특수반에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오전에 이 아이가 이 반에 있을 때 막 이제 뭐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소리를 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이 친구를 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왜 모르냐면 선생님도 가만히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모르니까. 애들은 선생님을 따라하는데 선생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하려면 이렇게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가리키는 우리 선생님들, 윗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장애에 대해 장애 아동이나 장애에 대해서 조금 알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 친구는 저래서 저런 거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면 좀 공포도 떨어지고 이런 게 좀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통합교육해서 대학 들어온 친구들 있잖아요. 비장애 학생들, 대학생들하고 만나보면
장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반에 있었는데요. 걔 되게 이상했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스님도 제 이상한 애니까 건드리지 마. 쟤는 장애가 있으니까 냅둬. 너네는 공부를 해. 이런 식의 어떤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분리교육 전보다 통합교육 때 아이들이 혐오가 더 생기는 가까이 있으면서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서 긍정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사실 이게 교육 현장에서부터 이 통합교육 현장에서부터 맞아요. 선생님들이 조금 그 교육 현장이 아니라 저는 어릴 때 저희 골목이 있었는데 골목에 장애인 그 있었고 서마비 언니였는데 학교를 안 다녔어요. 제도권 학교를 안 다녔는데 이 언니의 교통수단과 이동수단은 세발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뒷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노는 친구들이 전부 다 그 앞자리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가거나 산에도 가고 언덕도 가고 다 자전거로 다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이상하다 생각하고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 언니의. 그리고 세발 자전거를 타면 언니가 먼저 타면 안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뒤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래서 앞에서 먼저 이걸 힘을 주고 앉아서 운전을 하고 뒤에 언니가 탈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을 그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같이 놀면서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알고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그 언니를 여성대에서 만난 거예요. 제가 그 언니가 어디 이제 종착점은 같더라. 제가 소개시켜 주세요. 이사를 갔어요. 네. 이사를 가고 그 동네를 떠났어요. 그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추억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 들어가고 난 뒤에 자주 놀러 갔는데 어느 순간에 끊어졌잖아요. 근데 정말 몇십 년이 흐르고 난 뒤에 그게 저기 소도시의 얘기였는데 몇십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정말 여성대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만에. 예 휠체어를 타고 왔더라고요. 너무 놀랐겠잖아요, 제가. 누군지 소개시켜 주세요. 왜요? 활동에 끌어들이려고. 아는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기억들이 어릴 때 되게 중요한 자연스럽게 것 같아요. 그것을 해야지 이게 막 가까이 왔는데 그게 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근데 잘 만약에 모르면. 지하철에 뭐 발달 장애인이 탄다 이러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그냥 안 본 척 하고 이렇게 있다거나 그리고 그 같이 다니는 이제 어머니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아이가 혹시나 사고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꼭 붙들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막 이렇게 뭐 지하철 안을 돌아다닌다거나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랬을 때 약간 사람들이 약간 당황해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뭐 말을 붙인다거나 이런 거 전혀 그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도 약간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게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혀 무서운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어떤 연습, 그러니까 그러니까 삶 자체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놀래죠. 여기서 저도 발달 장애인 분들한테 깜짝 놀래요. 갑자기 훅 와가지고 뽀뽀하고 막 이러면. 근데 놀래는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잘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너 그러지 마 얘기하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되게 많이 하죠. 장애성 공감에는 발달 장애인 되게 많잖아요. 발달 장애 여성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이제 활동가들이 그런 식의 이제 관계 맺기 연습을 훈련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훈련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계속. 거죠. 계속 시켜줘 우리한테. 우리에게 계속 도전 과제를 주니까. 그러니까 저도 늘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분들하고 없을 때 또 되게 경쟁과 속도에 늘 노출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리고 한 번에 못 알아듣고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막 이런데 이거를 계속 저에게 훈련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살으라고. 뭐 이렇게 바쁘게 사냐.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태원 씨가 가수 김태원 씨 아들이 자폐 아동이잖아요. 그 자녀가 그런데 그 와이프를 제가 어떤 기회에 이제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친구는 행복하다고. 내 아들은 너무 행복하다고. 다만 내 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근데 내 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는 내 아들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만큼 사실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장애로 굉장히
그냥 즐기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네. 이 여기에 주변 정상의 틀 안에 시선이나, 틀 안에 안 맞으니까 자꾸 그걸 교정하려고 하니까 음. 더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나. 교정보다는 조금 소통하는 네, 연습을 소통하는 연습. 그리고 이제 그래 저는 만나야 그럴 수 있다 해서 좀 더 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 일상적으로 사회에 그 공간을 그냥 이렇게 만들 늘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도 시설에 방문하고 아니 제가 어떨 때 또 한번 그 되게 어. 놀랍다는 생각을 했었냐면 전에 이제 정강자 이름 말이 되죠. 정강자 대표님이 이제 인권위에서 일을 하실 때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분 여신 건 아니고 국가 인권위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플로어에서 뇌병변 장애인이신 것 같았어요. 발언을 하시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말을 길게 하시는데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그분이 이제 사회자였거든요. 사회자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회자는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아들으신 거예요. 정관 선생님이. 네, 그걸 다 알아듣고 예, 하면서 이런 질문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발제자분이 답변을 해주라고 이렇게 깜짝 하는데 놀랐겠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초능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훈련건 아닌지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장애인 사안이 많으니까. 예, 많으니까 그런 일도 많이 들었고 뭐 회의도 같이 해보셨을 거고 그러셔서 그래서 저렇게 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초능력이 있다니까요.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우리가 그걸 경험을 안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말을 못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말을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그런 건데 사실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가 익숙해지면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되게 들으면서 되게 충격적인 어떤 저한테 기억으로 요즘에는 기계음으로도 얘기해요. 뇌병변 장애인이 보조무기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기계음으로 왜 내비게이션 안내하듯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나와요. 나오는 자기가 말을 하면 그렇게 기계음으로 나가는 그런 보조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통을 하는 수단은 많고 특히 이제 공감에도 내성마비 장애인 많은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 문자 통역을 해주거든요. 그 친구랑 오래 만나서 잘 알아듣는 사람이 문자 통역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들 전에 근데 내성마비 장애인은 조금 겪으면 알겠던데 말하는 패턴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초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약간 이제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제 돼요. 돼요. 가능하긴 해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할 얘기가 되게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요. 다음에 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그 전에 좀 이렇게 뭐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주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장애 나오는 드라마 이런 것도 얘기 좀 하고 드라마 잘 봐요. 뭐 아이들은데요. 아니 장애인 나온 드라마를 보라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이제 그냥 저는 지난주에 진짜 사나이 보고 예능 보셨어요? 진짜 다행히 안 봐요. 안 보죠. 저번에 봤는데 제가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거기 이시영이라는 그거는 잠깐 봤어요. 이시영 팬이니까 저는 나왔는데 달리기를 하는 장면에서 그 참 근데 배려를 안 하고 그냥 앞질러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박찬호 씨를 좀 빨리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제 뒤에서 속도를 맞추다가 앞으로 확 나가니까 굉장히 그게 그 장면 보셨어요? 다들? 아니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이시영 씨가 무슨 뭐를 외우는 거였는데 이시영 씨가 한 번에 다 금방 딱 외워서 해군의 긍지 저도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막이 체력과 뭐 지력에서 모두 다 앞서가는 그래서 이거 역시 이거 있잖아 이거 이몸일으키기 1등 했어요. 남자 여자 합쳐서. 그렇다니까. 우리가 올림픽 해야 돼. 여자들이 얘기 못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수정 씨 때문에 제가 지금 또
복싱 알아보고 있잖아요. 아직도 알아봐. 나는 진짜 사나이 그거를 어떠다 이제 보는데 봤는데 이시영 씨가 그렇게 또 이렇게 묘한 쾌감을 표정도 전혀 변하지 않고 아우 멋진 여성. 멋진 여성이더라고. 저 봐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은 예 그렇군요. 보기는 봐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드라마 한번 씹을 거 있으시면 예능 뭐 드라마 이런 거 같이 얘기하는 시간 다음에 또 갖도록 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뭐 소감 한마디 두 분 다. 지금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명이 나갔고 네. 제가 지금 앞 시간부터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막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이러면서 계속 이제 다시 아무 생각 없이 막 지금 우리 편한 무율님 하셔가지고 무율님이 또 이렇게 꼬셔가지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네 제가 실명이 나갔지만 제 얘기는 네 공신력이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 경험과 저희 어떤 소신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너무 장여성 공감을 너무 미워하거나 편견에 설정하기 시작했어. 혹시나 뭐 조직의 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네 장여성 공감은 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뭐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장여성 공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무율님도 뭐 오늘도 뭐 저도 재밌게 잘 얘기했습니다. 오늘 와서 좋으네요. 예. 예, 오랜만에 복주님 만나가지고 예, 오랜만에 자주 못 만나요 예, 요즘에. 예, 그러니까요. 조금 더 바쁘신 예. 분들이라 예 오늘 여기까지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주변에 많이 또 알려주시고 사연 받는다는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연 주시니까 저희가 할 얘기가 더 많아지고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의 참여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